안녕하세요. 눈 오는 수요일입니다. 네. 눈 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여러분 감정이 많이 메말랐네. 자, 좋은 감정으로 또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교재는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46페이지죠? 용도구역이죠. 용도구역. 맞습니까? 네, 용도구역. 지금 우리가 어디 배우고 있는지 위치를 잘 보셔야 돼. 우리가 지금 국토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배우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도 이용과 계획과 이용 파트에서 지금 계획이라는 파트를 배우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계획은 행정계획인데 2개 이상 관할을 묶어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이 있었고, 광역도시계획은 하나의 방향만 정한 거예요. 2개 이상.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하면 여기 장기 발전. 그리고 또 당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었어요?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 그런데 이런 도시군 계획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그러면 기본계획은 당의 관할구역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청사진 제시하는 계획. 여기는 더불어 잘 살자. 여기는 우리 지역 잘 살자. 뭐 이런 계획. 그런데 이런 광역도시나 기본계획의 내용을 도시공간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집행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게 관리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기본에 부합되게 수립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관리계획으로 입안되고 결정되는 내용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당해 지역을 당해 지역의 토지 규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 규제 제도가 뭐예요?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땅에는 이 관리계획에서 땅의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용도는 크게 몇 개 용도로 나눈다고 했어요. 4용도.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근데 도시지역은 또 주상공로. 그래서 인천시든 서울시든 다 정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해요? 이런 지역에서는 이거 지어라. 그래서 건축 제한, 즉 건물의 용도를 제한하죠. 자, 주거 지역에서는 거주에 필요한 용도로 이렇게 제한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역에서는 이런 거 설치될 수 있다. 근데 얼마로 지을 수 있느냐? 또 뭐가 나와요? 규모 제한, 건폐율 제한, 그리고 용적률 제한. 이런 부분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 용어 정리, 건폐율이 뭐고 용적률이 뭔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건폐율이 뭐예요? 건폐율은 건물이 대지를 덮을 수 있는 비율. 하늘에서 내려봤을 때 터잡고 건물이 대지를 덮을 수 있는 비율. 그런데 그건 한문적인 해석이고 법률상의 개념은 어떻게 정리하라고 했어요?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그래서 터잡고 올라가는데 그 터를 우리는 건폐율이다. 터잡았으니까 올라가는 것. 올라가는 게 뭐예요? 용적률. 용적률이란 넣다 용자 쌓을 적자 얼마큼 쌓아서 올릴 수 있는. 그러나 한문적인 해석은 그렇고 법률상의 개념은 거의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뭐예요? 건축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여기는 건축 면적의 비율, 여기는 건축 연면적 비율. 자, 그러면 용도 지역이 지정돼서 건축 제한도 하고 그리고 건폐율 제한도 하고 용적률 제한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용도 지역만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그 달성하지 못하는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지역 위에다가 추가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다가 지정하는 게 뭐예요? 용도 지구다. 그죠? 용도 지구는 그러면 용도 지구라는 것은 이런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지역 지구 제한을 강화하여 용도적인 기능을 증진한다. 무엇을 위해서? 뭐 경관이면 경관, 안전이면 안전 이런 목적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지역. 근데 이런 용도 구역의 종류는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용도 구역은 9개가 있다고 그랬죠? 9개 용도 구역. 자, 9개 용도 구역 어떻게 정리했어요? 경, 방, 보, 치, 개. 이 5개는 또 세분됐잖아요. 그리고 방고, 복특. 그래서 경방보치개, 방고복특 좀 외우셔야 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종류까지는 좀 이번 기초 과정에서 경방보치개, 방고복특. 자, 그러면 또 이 용도구역 지구도 마찬가지로 건축 제한하고 건폐율 용적 제한하는데 근데 기능이 여기에 있는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한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는 지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용도구역. 자, 용도구역은
용도구역은 용어 정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여기에 지역지구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용도구역이 붙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예, 용도구역은 센 놈이라 그랬잖아요. 지역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용도구역이 붙으면 지역지구 다 무시하고 용도구역이 정하는 것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지역지구 제한을 세게 강화하는 것도 있고 세게 완화해주는 것도 있다고 그랬죠. 그중에 강화하는 것도 있고 완화하는 것도 있는데 그 완화하는 것 중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완화하는 것, 요거 부분 잘 보셔야죠. 도시 공간을 재배치하게 해서 여기서 완화되는 규정 세 가지 용도구역 뭐 있습니까? 입복도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자, 도시 입복도. 근데 입체 복합구역, 복합 용도구역, 도시 혁신구역, 입복도. 근데 입복도는 이 완화하기 위해서 선행 행정계획이 먼저 수립돼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다른 용도구역에서는 안 나오는데 여기에서만 나오는 계획이 뭐가 있었어요? 공간 재구조화, 공간 배치하는 것이죠. 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의해서 다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절차를 거쳐서 용도구역이 시행된다. 요 용도구역은 그냥 여기에 있는 절차를 거쳐서 용도구역이 시행되는데 여기는 선행적으로 이 절차를 거치되 먼저 선행적으로 공간 재배치 계획이 수립되더라. 이렇게 기억을 딱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차이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자 입안은 다 하는데 결정은 일에 매듭을 치는 결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결정은 누가 하냐면 원칙은 지자체 시대니까 시도지사가 하고 다만 인구가 50만 이상인 대도시에서는 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라 대도시장이 이런 걸 결정해요. 자, 그런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가 즉 국장이나 회장이 결정하는 게 있어요. 이게들이 일반적인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입니다. 다만 나중에 지구 단위 계획은 시정 군수도 나와요. 근데 시정 군수는 일정한 경우만 나오고 원칙적인 관리계 결정은 이들이 결정권자다. 이들이 원칙이죠. 그런데 이제 국장도 덤으로 중앙 행정기관장이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이 결정은 일반적인 관리 이 공간 재배치라는 계획의 결정은 누구는 여기서 빠진다고 그랬어요. 대도시 시장만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도지사하고 그리고 여기는 국장만 나온다. 이것만 살짝 한 번만 들어주세요. 자, 그러니까 인구가 50만 이상인 대도시에서는 일반적인 관리 결정을 대도시장이 하지만 그 지역에 이 입복도를 지정하게 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수립은 다 해요. 다. 그런데 그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대한 공간 재배치기에 대한 결정은 대도시를 하더라도 그 결정은 누가 하냐면 도지사가 한다.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대도시장은 저희가 하는데 요 놈만큼의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대도시 시장이 빠진다. 이렇게 하나만 살짝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용도 구역에 대해서 한번 쭉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페이지에 나왔죠? 자, 용도 구역의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지구에 있는 건물의 용도, 건폐,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제한을 뭐 한다고요? 강화 또는 완화하여 여기서 포인트는 따로 정한다. 그죠? 센 놈이다. 자, 4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용도구역, 토지용 및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해 따로 정한다. 따로 정한다. 그리고 맨 끝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것도 관리계획이에요. 시험에 기본계획으로 정한다. 지역지구 구역은 기본계획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지는 용도구역의 종류가 여기는 총 7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자, 여러분 개발제한구역은 많이 들어보셨죠? 일명 뭐라 그래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다, 그죠? 그린벨트. 자, 그러면 이 그린벨트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녹색 띠가 보인다 그래서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는 1971년도에 농촌이 도시화되면서 도시가 너무 무질서하게 확산되니까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한 거예요. 실은 이 그린벨트는 누가 지정했냐면 박통이 지정했습니다. 그 71년도에 지정된 박통이 지정된 그 그린벨트가 아직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지역은 어느 지역일까요? 예, 수도권하고요. 수도권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그린벨트가 여기가 서울이었죠. 서울이 중심이 됐죠. 그리고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게 경기도하고 여기에 있는 인천이잖아요. 자, 그러면 예, 그린벨트는 원래는 경기도는 지금이야 겁나 커졌지만 예전에는 서울에 비하면 시골이었죠. 그러니까 서울 인근에 있는 이 지역에다가 요 지역에다가 그린벨트를 이렇게 묶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그 그린벨트가 요즘은 막 해제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신도시가 만들어진 대표적인 지역이 지금 어딜까요? 우리 그 유명한 위례 신도시 있죠. 위례 신도시는 서울의 송파구 그리고 성남하고 광주시하고 묶여가지고 이게 풀어 하남시 그린벨트 풀어서 여기에다가 위례 신도시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그린벨트가 예, 우리 서울하고 경기도 인천에 있는 수도권 지역하고 그리고 예전에 지방 같은데 예, 이런 큰 도시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그린벨트가 예전에는 좀 많이 묶여 있었는데 지금은 수도권하고 6개 광역시 있죠. 여기도 이제 인천시도 있고 나머지 6개 광역시 하고 그리고 광역시는 아닌데 여기 인구가 100만이 되는 시가 있어요. 자, 그중에 이제 거기가 어디냐면 창원시 있죠. 이 지역만 지금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고 나머지 중소도시들은 지금 그린벨트가 다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는 지역들이 이제 수도권하고 6개 광역시하고 창원시 정도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이유는 뭐 때문에 한다고요? 쭉 그림 보세요. 도시의 무질산 확산, 도시가 무질서하게 밖으로 팽창하는 거 막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겁니다. 도시의 무질산 확산 방지, 여기서 개발하지 마. 그래서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그래서 그린벨트를 지정한 이유는 도시의 무질산 확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개발을 제한해야겠다. 그래서 그린벨트 지정 목적, 확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근데 시험에서는 그거는 뭐 누가 봐도 그린벨트 이미지를 알고 있으니까 쉽게 나오면 맞추는데 이게 조심할 것은 이 군사시설도 그린벨트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서 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목적으로도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돼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이런 순수한 목적도 있지만 예, 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즉 군사시설은 어디에도 있다. 그린벨트 안에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 잘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 누가 지정하느냐. 이 용도구역은 센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센 놈이다 보니까 이런 기존에 있는 용도구역은 센 놈이다 보니까 딱딱 정해져 버렸어요. 용도 지역지구는 우리는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 결정한다 이렇게 용도 지역지구는 이렇게 나오는데 용도구역은 지정권자가 딱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잘 구분하셔야 돼. 개발제한구역은 지정 변경 해제는 누가 하냐면 국장이 해요. 그린벨트를 풀어주세요라는 입안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정과 변경에 대한 결정은 국장이 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지정의 목적은 이 목적이다. 그 중에 이거 하나 보시고 그러면 여기에 그린벨트가 지정되면 여기는 해당 용도 지역 지구가 다 있어요. 있는데 지금 그린벨트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린벨트가 지정된 지역의 행위 규제는 뭐에 의한다? 따로 법률로 정해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그랬죠? 그 따로 법률이 무슨 법이라고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명 개특법이라고 합니다. 그린벨트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개특법이 정하는 것만 할 수 있더라.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개특법은 우리 시험 범위예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 아니죠. 우리 공법은 6개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개특법에서 어떤 행위 규제를 두고 있는지는 여러분은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정도만 딱 정리하시면 돼요. 국장이 지정한다, 지정 목적, 그리고 행위자는 따로 법률 정하는데 그 법률이 개특법이다. 그렇게 기억을 딱 합니다. 자, 그린벨트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 계도. 자, 계도시수. 자, 그 다음에가 도. 자, 도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이죠.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럼 여러분,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자, 도시 여기는 지금 도시 우리 동네 앞산 뒷산이잖아. 우리 동네 앞산 뒷산. 우리 동네 앞산 뒷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우리 동네는 누가 지켜야겠어요? 우리 동네 우리가 지켜야지.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정권자가 국장이 아닙니다. 그것만 조심.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지정한다. 그러면 이런
공원은 공원인데 도시 안에 있는 공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대한민국의 용도 지역이 지정되는데 대한민국의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지역이 어디예요? 서울이죠. 서울은 서울시 땅덩어리는 전부 다 100% 용도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면 도시 지역이야. 서울시만 그래요. 서울시에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없습니다. 인천시에는 도시지역도 있고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존재하지만 서울시에는 100% 도시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서울 안에 산 있어요, 없어요? 서울시 안에. 서울시에는 남산도 있고 마차산도 있고 청계산도 있고 그러죠. 그러면 그런 산들이 도시 자연 공원구역이 지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그린벨트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여기는 시내 안에 있는 산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는 도시 자연 공원구역. 그러면 도시 자연 공원구역은 도시 자연 공원구역은 거기 보니까 뭐라 놨냐면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보호,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 남산 같은데 자연환경보호, 경관,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도시지역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공원은 우리 설악산 국립공원 이런 국립공원은 도시공원이 아닙니다. 그건 자연공원이지. 여기 도시의 도시지역의 식생이라는 것은 식물 군락지죠. 식물이 군락되어 있는 식물 군락지. 도시지역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합니다. 이게 남산에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여기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런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되면 그에 따른 행위지 않은 여기도 뭘로 정하냐면 따로 법률로 정해요. 근데 그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행위지 않은 무슨 법이라고요? 도시공원법 이게 나와요. 근데 여기를 자연공원법 그러면 안 돼요. 자연공원법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있는 공원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면 거기는 자연공원법입니다. 그래서 공원은 도시공원이 있고 자연공원이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 그래서 도시공원법에 간다. 정확한 표현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줄여서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도시공원법, 자연공원법 아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지정한다고요? 시도지사 내도 시정한다. 여기를 국장이 지정한다라고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우리 동네 앞산 뒷산 생각하기. 그러면서 제가 살짝 웃었죠. 거기에 웃음표가 보입니다. 국장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 딱 정리하시고 계도 그 다음에 이제는 밑에 시가 조정구역이에요. 그래서 용도구역 중에서는 기존에 시험에 잘 나왔던 게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구역, 시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인데 요 놈이 그래도 제일 많이 나와요. 나올 게 많거든. 자,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은 느낌 어떤 지역이 시가 조정구역이냐? 시가 조정구역은 예전에 우리 인천 영종도 있죠. 하늘도시 있잖아요. 영종 신도시 만들면서 영종 택지 개발하면서 주변 지역이 시가 조정구역이 지정됐어요. 근데 지금은 다 해제가 됐지만 그러면 지금은 현재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가 있냐면 시가 조정구역은 많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시가 조정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저기 대전광역시가 있어요. 대전광역시에 밑에 대전광역시에 유성구에 가보면 여기가 충남방직이라는 데가 있어요. 충남방직 공장이죠. 방직 공장이라는 이야기예요. 충남방직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뭐가 있냐면 대전교도소가 있습니다. 자, 이 공장하고 이제 교도소가 있는 부지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요 지역을 대전시가 여기를 충남방직 공장 이전시키고 대전교도소도 밖으로 이전시켜요. 왜 그럴까요? 왜 여기를 이전시키려고 할까요? 여기를 잘 이전해서 여기를 이쁘게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전시가 여기를 이쁘게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 이전 부지하고 그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난개발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쁜 개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은 개발행위 하지 마라고 개발행위를 금지시키는 게 뭐라고요? 시가와 조정구역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가 조정구역이 뭐라고요?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해서 일정 기간 동안 개발을 억제하고 유보한다는 이야기예요. 개발행위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기간 지나면 이제 대전시가 이걸 이쁘게 개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린벨트하고 차이는 그린벨트도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고 시가 조정구역도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차이는 그 지정의 목적이 다르죠. 아까 그린벨트는 뭐라 그랬어요? 그린벨트는 도시의
도시의 무질산 확산을 방지하는 것. 확산이란 밖으로 나가는 거라잖아요. 무질산 확산을 방지하고 그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한다면 시가조정구역은 도시의 무질산 확산 방지가 아니라 이 지역의 무질산 시가화를 방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밖으로 나가는 확산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의 무질산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도시의 무질산 확산 방지냐, 도시의 무질산 시가화 방지냐, 그 말이 차이가 있습니다. 시가화 방지란 무질산 난개발 방지다.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오른쪽에 지정 박스 안에 있죠. 박스, 첫 번째 박스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은 무질산 확산 방지 이 표현하고, 그리고 시가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산 시가화 방지 이 표현이 다르다는 걸 보셔야 돼. 그러니까 확산은 뛰쳐나가는 것, 여기 시가화 방지는 무질산 난개발 방지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제한하는데 그 제한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개발제한구역은 그래서 지정하고 해제하지 않으면 쭉 가지만 시가조정구역은 일정 기간만 개발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그 개발행위 제한 기간을 우리는 시가 유보 기간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이런 그러면 시가조정구역은 개발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안 하지만 그 기간이 경과되면 여기는 이분 개발이 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그 부분들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가조정구역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지정합니까? 나왔어. 여기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린벨트는 아까 국장 그랬죠? 시가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러면 대전시에서는 여기다 시가조정구역을 누가 지정했겠어? 대전시장이 지정했다라는 이야기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원칙이다. 자, 그러면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서 오른쪽 위에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산 시가를 방지하고, 그리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즉 이익분 개발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시가를 유보하기 위해서, 시가를 유보한다는 말은 개발 행위를 금지시킨다 이 말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시가를 유보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면 시가조정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요? 시도지사가 하는 게 원칙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는 누구도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냐면 국장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조정구역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국장이 직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가조정구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그리고 국장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정의 목적. 자, 그러면 니은번에 보니까 시가 유보기간, 시가화 유보기간. 유보기간이라는 것은 개발행위 금지기간이에요. 시가조정구역이 이렇게 딱 지정이 되면 그 개발행위를 금지하는 기간을 유보기간이라 표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유보기간은 최소도 있고 최대도 있다는 이야기. 최소 5년, 최대 20년. 그래서 5년에서 20년 사이에서 유보기간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유보기간이 10년 그러면 10년 동안은 개발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5년 그러면 15년 동안은 개발이 안 된다. 그래서 유보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최소 몇 년? 5년, 최대 20년.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바꿔서 유보기간은 최대 20년 이내로 한다. 맞아 틀려요? 최소도 있고 최대도 있으니까 최소 5년, 최대 20년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딱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특징은 제가 그린벨트는 1971년도에 박통이 지정됐던 게 지금까지 존재한다고 그랬죠. 즉, 그린벨트는 해제하지 않으면 영원히 쭉 가는 거예요. 해제하지 않으면. 근데 시가조정구역은 여기가 시가와 조정구역 그렇게 지정됐어도 해제하지 않아도 법률의 규정에서 이 지정의 효력이 상실한다는 거예요. 효력이 상실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실효다 그래요.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는 이야기예요. 시가조정구역은 실효 규정이 두고 있습니다. 시가조정구역 지정 효력은 언제 상실하냐면 언제? 아까 유보기간이 최소 몇 년이라고 했어요? 최소 5년, 최대 2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5년에서 20년 사이에서 정한다고 그랬어요. 유보기간은 실효는 그 유보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 자, 요 다음 날이라는 규정 한 번만 딱 체크하세요.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실효 해제 나오면 실효라는 말은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게 실효라 그래요. 근데 실효는 항상 언제냐면 그날이 아니라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안 돼요. 실효는 언제라고요? 다음 날, 다음 날, 그날,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그날이 아니라 다음 날. 유보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 지정의 효력이 상실합니다. 법률의 규정에서 효력을 잃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 실효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 건 실효라고 그랬죠. 그러면 실효가 되면 무슨 의무가 있냐면 이 시가조정구역 지정 효력이 상실됐습니다라고 이미 상실됐지만 상실됐습니다라고 고시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야. 실효는 다음날 실효가 되지만 실효됐음을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고시 의무가 있다. 고시 의무가 있다. 고시 의무가 있다. 그러나 고시 널리 알리기만 하면 되지. 관부나 공부에다 고시만 하면 되지. 개별적으로 실효에 대해서 서면 통지한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막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고시까지 한다. 그러면 이 고시를 누가 하느냐? 누가 고시해요? 지정권자가 고시하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시가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하지, 시장 군수는 지정 못 하잖아요. 시군 지역에서는 도지사가 지정해야 되죠. 그리고 또 시가조정구역은 대도시 시장도 안 나와요. 여기는 아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랬잖아요. 근데 시가조정구역은 시도지사와 국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고시를 한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시가 유보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 상실한다. 효력이 상실되면 국장 시도지사는 이를 고시한다는 말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정도 보시고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되면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보실 것은 시가와 조정구역이 딱 지정되면 여기가 시가 조정구역이에요. 자, 그럼 어떤 효과 발생해요? 개발을 한다고 안 한다고? 이쁜 개발하기 위해서 니들 우리들에게 개발행위 하지 마라고 개발행위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조정구역이 지정되면 개발행위가 금지됩니다. 그런데 일체 모든 행위를 다 못할까요? 아니면 예, 법정된 일정한 행위는 허가해 줄까요? 영원히 안 된다가 아니라 시가 조정구역이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지역 주민 생존권을 박탈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시가 조정구역은 원래 개발행위가 금지되지만 일정한 행위는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허가받아서 시가 조정구역에서 반대로 여기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의 규제가 쭉 나와요. 그런데 이런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지 않은 다른 것들은 아까 그린벨트는 뭐 개특법에 의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법에 의한다 행위 규제가 딱딱 나왔잖아요. 근데 시가 조정구역의 안에서 행위지 않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국토계획법령이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밑에 교과서 밑에 보니까 그 시가조정에서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것, 뭐 도시공개사업, 비도시공개사업 쭉 나와 있죠. 여기 어디가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국토계획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우리 법에서 그 행위 규제를 직접 규정하고 있으니까 시험에는 잘 나온다는 이야기. 그 밑에 있는 행위 제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은 네, 전 1월달, 2월달 그때 자세하게 이제 정리를 할 것이고 일단은 시가조정구역이 뭔지 이런 개념 정리를 하셔야 돼. 그린벨트, 시가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이런 어떤 개념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개념을 이해하겠죠? 예, 그린벨트하고 둘 다 그린벨트도 시가조정구역도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지정의 목적은 다르죠. 자, 그런 차이점들을 이해를 딱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린벨트가 자 시가조정구역이 지정된 지역과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이 어느 지역의 행위 제한이 강할까요? 둘 다 행위 제한이 강하게 행위 제한을 규제하는데 예, 어디가 더 강할까요? 예, 그린벨트보다 시가조정구역이 더 강해요. 시가조정구역은 엄격한 개발이 아예 개발행위가 금지된다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시가조정구역에서는 지목이 된 땅이라도 주택 같은 거 신축도 안 돼. 그런데 여기 시가조정구역 지정된 이 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18, 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근데 거기서 18만 하고 있어. 예, 왜? 나중에 여기는 그린벨트와는 차이는 그린벨트는 가늘고 길게 가지만 시가조정구역은 일정 기간만 개발을 제한하고 그 기간 지나면 본격적인 개발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한 방이 있는 지역이에요. 개발 행위가 안 되지만 일정 기간 지나면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이잖아요. 그런 차이점들. 그러니까 그 개발 행위가 규제되는 기간 동안에는 훨씬 시가조정구역이 그린벨트보다 규제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강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시가조정구역 함부로 지정을 하기가 힘들어요. 여기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정된 지역, 대한민국의 시가조정구역 지정된 지역은 몇 개 없어요. 그중에서 아까 대표적으로 대전광역시의 예를 들어 본 겁니다. 자,
예,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개도시수 개발장구역 도시장구역 시가지고 수산 개도시수 자, 그다음에 하나가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 그럼 여러분 여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그림 보세요. 어디가 되세요? 그 대상 지역이 어디예요? 공유 수면만 대상입니까? 아니면 그 인접된 토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네, 예, 이런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유 수면뿐만 아니라 이런 도서 지역들도 다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지정합니까? 누가 지정하겠어요? 여기서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요? 바다의 왕자. 바다의 왕자가 누구예요? 또 바다의 왕자가 또 어떤 분 박명수 그러는데 너무 썰렁한 개그 하지 마시고 누구라고? 예, 해양수산부 장관. 그렇죠. 여기를 또 국장 그러면 안 돼요. 그린벨트는 국장,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장,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자, 무엇을 위해서? 수산자원을 보호 육상하기 위해서. 뭐 여러분 수산자원이 뭐예요? 수산자원이 뭡니까? 수산동식물이잖아요. 수산동식물. 그러니까 수산동식물. 수산 바다에 있는 수산동식물 있죠?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육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됩니다. 그러면 수산자원 보호 육상을 위해서 어디? 주로 이제 이런 바다 물이 있는 수면이 공유수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유수면과 어디도 인접된 토지에다가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뭘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 행위자는 뭐에 의한다? 이 법에 의해라. 이 법이 무슨 법이에요?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은 우리 시험 범위입니까? 시험 범위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돼. 여기까지만 수산자원관리법에 한다. 자, 그러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해장, 바다양. 무엇을 위해서? 그림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어디다? 공유수면과 그에 인접된 토지에다가 뭘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러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그에 따른 행위자는 뭐에 의한다고요?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다. 관리법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다음에 이제 올해 들어온 곳이 있어요. 그게 세 가지. 공간 재배치 계획. 자, 요것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개 올해가 나온 건데 도시 공간을 다시 재배치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 혁신 공간 도시계획 혁신 방안이다.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온 겁니다. 뭐가 나왔다고요? 도시 혁신 구역 이제 이미지 그리고 개념 정리만 좀 하시면 돼. 나중에 읽는 거야 뭐 쭉 읽어가면 되니까. 도시 혁신 구역이고 그리고 복합 용도 구역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 입체 복합 구역. 그러면 이거는 도시군 계획 시설 위에다가 더 복합 용도의 건물이 들어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이미지로 먼저 이미지를 그리셔야 돼. 도시 혁신구역이 뭐라고 그랬어요? 혁신구역은 화이트 존 그랬잖아. 하얀 백지 위에 새로 짓자 이 말이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 다 무시하고 이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혁신, 이노베이션 그러잖아요. 얼마나 혁신이야. 혁신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설레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제한 없다는 이야기의 적용 대상. 자, 그리고 건폐 용적이 자유롭게 계획합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도심의 고밀도 개발이라는 이야기. 고밀도 높게 밀접되게 높게 지어주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고. 그러면 복합 용도 구역은 먼저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 그럼 복합 용도 구역은 누구의 혁이냐면 우리 용도 지구 중에 용도 지구 9개 있죠. 9개 있죠. 그 9개 중에 복합 용도 지구라는 게 있었습니까? 경방보치계 방고 복특할 때 복합 용도 지구 있었죠? 혹시 기억합니까? 큰 기대는 안 하겠습니다. 자, 복합 용도 지구는 특정한 지역 위에서만 지정됐어. 어느 지역에다 지정됐을까요? 일반 주거지역 위에다가 좀 더 개발할 수 있도록 복합 용도지구 지정했어요. 또 상업적에는 복합 용도지구가 지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공업지역 중에 어디? 일반 공업지역에 좀 더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합용도지구 지정해. 그리고 비도시지역에 어디?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가 이렇게 지정되거든. 그러면 우리 용도지구는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면 효과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 외에 플러스 일반 주거지역보다 더 좋은 주거지역이 어디예요? 우리가 주거지역은 전일준 나눴잖아요. 준주거지역이 더 낫죠? 그러니까 여기에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면 일반 주거지역에 할 수 있는 거 외에 플러스 준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조례가 인정한다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준주거지역은 아니지만 여기는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에 할 수 있는 거 외에 플러스 준주거지역에 할 수 있는 것도 조례가 인정한다면 여기서 더 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하면 일반 공업지역에 할 수 있는 거 외에 플러스 준공업지역에 할 수 있는 것 중 조례가 인정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더 지을 수 있도록 복합용도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계획관리지역 위에 지정되면 기존에 있는 계획관리지역 위에 플러스 다른 것들도 더 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주는 이야기예요. 특정설 입지를 완화시켜준다는 이야기예요. 이 복합용도지구형이 그렇게 느끼면 돼. 형이 복합용도구역이다. 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는 무조건 밀고 다시 새롭게 짓는다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용도적의 틀에서 건물의 용도를 더 많이 완화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 지역이 무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지역에서 타 용도 시설도 설치 마치 복합 용도 지구처럼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완화해 준다. 그래서 점진적 전환이 필요한 지역에 타 용도 설치 허용. 그죠? 그래서 이런 구도심 지역의 복합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다가 그래서 주거지역이지만 거기도 상업시설도 업무시설도 복합시설 이런 시설도 들어설 수 있도록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복합 도시혁신구역은 건물의 용도도 밀도도 다 풀어주지만 여기는 기본적으로 용도만 완화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밀도 같은 경우는 뭐 고밀도가 이루어지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약간의 범위 내에서만 완화시켜주는 것이지 그 완화 범위가 훨씬 작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이런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은 항상 뭐와 같이 붙어든다고요. 요거 플러스 된 거.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위에 뭐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청사라든지 그런 터미널이라든지 그런 도시군 계획 시설의 복합 용도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이 지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합 용도 구역하고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은 다른 개념이죠. 입체 복합구역은 반드시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안에서 좀 더 완화시켜서 복합용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 그래서 이걸 우리는 어떻게 외운다고요? 입복도 이렇게 외울 거예요. 일단 용도구역 3개 들어왔으니까.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 이제 이런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도시혁신구역은 이미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고밀도 개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도시혁신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고밀도. 예. 고도와 밀도도 높게. 그래서 굉장히 집약적으로 막 건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주로 이제 이런 상업적이나 역세권이나 이런 지역에서 도시혁신구역 지정돼서 이렇게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미지를 좀 그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도시 공간을 혁신화하겠다고 그러지만 기존엔 실은 여기 있는 기존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여기 토지 건축 소유자들의 거기를 다 사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도시개발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 안에 도시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참 어려운 건데 이거 다 부수고 다시 새로 고밀도 개발한다는 것은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과연 이게 잘 정착이 될 것인지 그건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자, 그러나 그런 고민은 여러분이 합격하시고 고민하시고 지금은 도시혁신구역 그런 이미지를 좀 먼저 기획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도시혁신구역은 누가 지정합니까? 이건 먼저 큰 틀만 할까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권자가 지정해요. 여기가 도시혁신구역이다 지정은 누가 내요? 서울시는 서울시장이에요. 우리 인천시 인천시장이 해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김포시에다가 도시혁신구역 지정한다. 그건 누가 해야 돼요? 도지사가 해요. 자, 고양시는 대도시지만
고양시장이 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가 한다는 거예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권자가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누가 지정한다고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권자가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누가 안 나오는 거야? 대도시 시장이 안 나온다. 좀 더 이거 하고 교과서에서 정리할게요. 여기는 대도시 시장이 안 나온다. 이거 하나만 좀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시혁신구역은 시도지사 구장, 즉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권자가 도시혁신구역을 도시군 관리 결정합니다. 주요의 목적은 뭐예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을 개발할 목적으로. 그래서 창의적인 그리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을 개발할 목적으로. 말은 겁나 좋죠. 자, 그러면 자, 혁신이 이루어지려면 뭐 해야겠어요? 기존에 있는 지역지구, 건폐, 용역 다 무시하고 새롭게 짓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말은 혁신 계획, 즉 혁신 개발이 이루어지려면 그에 따른 계획이 먼저 수립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혁신 구역 안에서 수립되는 계획이 무슨 계획? 도시 혁신 계획. 혁신 계획이 수립되면 혁신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혁신 계획, 행위자는 뭐에 의한다? 혁신 계획에 의한다. 그래서 이런 혁신구역 지정도 그리고 혁신계획 수립도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혁신계획을 보겠습니다. 혁신계획. 자, 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이제 수립되는 계획들이야. 뭐 그 안에 용도, 지역, 지구도 정하려면 정하고 도시군 계획, 시설, 지구단위 계획, 주요 간선 시설 그냥 들어만 주세요. 건폐 용적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건물이 들어설 건지 건물의 용도라든지 그리고 또 이익분 개발하려면 법 규정이 강화돼야겠어요? 완화돼야겠어요? 다른 법률 배제하고 완화하고 통합 적용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혁신계획에 포함될 것이다. 그죠? 자, 그런 부분들 정리를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혁신 계획에 대한 내용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번 살짝 교과서 관련해서 볼게요. 교재는 자 48페이지 다 보지는 않고 중요한 내용들만 혁신 구역이 뭔지 먼저 개념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지 머릿속에 이미지가 박혀 있어야 돼요. 페이지 48페이지에 5번에 도시혁신구역 지정 대상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권자는 거기다 줄을 딱 치세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권자는 누구는 포함이 안 된다? 대도시 시장은 포함이 안 된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시도지사 국장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을 정리했고 결정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박스 있죠. 그 첫 번째 박스 혁신구역 거기다는 별표를 하나 주세요. 이 시험에 다음 중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서 아까 뭐 복합 용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살짝 거기다가 여기다 갖다 여가지고 답을 찾아봐라 이럴 수 있으니까 문제 출제하기 상당히 좋잖아요. 혁신구역은 어디다 고밀도 개발할 수 있느냐 어느 지역? 자 보니까 1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지역 도심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의 고밀도 개발을 위해서 혁신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렇죠? 자 도시공간을 혁신적으로 창조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주로 이제 역세권이나 터미널이나 뭐 이런 지역들이겠죠.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이 말은 그 지역을 랜드마크로 만들어 보겠다 이 말인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 유에다 똥울뱅이 그리고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 유대 그래서 4개 참 출제하기 변한 자리 그리고 4번이요 그 밖에 조례로 정한 지역이니까 이것은 출제 문항이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도심부도심 생활권 중심 지역 그리고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무슨 지역? 유토지 놀리고 있는 토지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 이런 지역에는 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네, 딱 문제 구성하기 참 좋죠. 네, 그 다음에 밑에 혁신계획의 내용입니다. 저 혁신계획에는 혁신구역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예, 그 정도만 살짝 보시고 자 오른쪽으로 보시면 오른쪽에 이런 디귿번의 결정이 있죠. 이런 혁신구역도 혁신계획도 뭘로 결정한다고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런 혁신구역, 혁신계획이 수립되려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수립 결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정도만 보시고 밑에 목차 지정 제한 단계 신준용 이번 시험에 나왔던 게 이 준용이었어요. 혁신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은
예, 준용이 아니라 뒤에 간주 시험에 나온 것이 뒤에 50페이지 보시면 뒷장에 넘겨보시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본다. 이게 올해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 이 부분들은 나중에 일요일 달에 자세하게 좀 배울 것이고 일단은 혁신구역이 뭔지 개념 정리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좋죠. 뭐 간주도 있고 의제도 있고 완화도 있고 막 이렇게 쭉 나와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세요. 이제 복합용도구역을 볼 거예요. 복합용도구역 이미지. 여기 이미지가 그려지네. 복합용도구역은 뭐 고밀도 개발이 이게 아니고 고도밀도 개발이 아니고 그 지역을 좀 더 이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지역이 무시되는 건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지역에서 좀 더 다양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완화시켜주는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 복합 용도 지구의 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해당 지역 위에 해당 용도 지역 위에 플러스 알파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가 뭐 여기 주거 기능을 하는 건물이 있는데 그 주거 지역에 해당 용도 지역이 일반 주거 지역이면 거주에 필요한 용도의 건물만 들어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일반 주거 지역이지만 여기다 주거도 업무도 문화도 관광도 이런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는 주거, 상업, 산업,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도시 기능 융복합된 도시 공간을 조성할 목적이다. 그래서 이런 고밀도 개발보다는 기존에 있는 지역에다 플러스해서 좀 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합 용도 지구의 형이다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이런 복합 용도 구역도 누가 지정하냐면 공간 재구조학에게 결정권자가 해요. 그러니까 공간 재구조학의 결정권자니까 이 지역도 복합 용도 구역 지정은 대도시장이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혁신구역 지정과 복합 용도구역 지정은 대도시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권자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 보니까 공간 재구조 복합 용도구역 50페이지 맨 밑에 하나에 이 기역번에 지정 대상 지역 나왔죠. 거기 보니까 누가 지정한다고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권자가 지정한다. 그래 나왔잖아요. 나와 있습니까? 공간 재구조화. 근데 그 공간 재구조화의 결정권자의 대도시장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지역을 복합 용도구역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오른쪽 51페이지 맨 위에 박스 거기다 별표 뭐하고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 용도구역 지정 대상 지역 물어볼 수 있잖아요. 섞어서 박스형으로 기억 니은 디귿 니은해서 혁신구역 지정할 수 있는 지역 복합 용도구역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있냐 아니냐 이거 찾아보세요. 짬뽕에서 문제 물어볼 수 있는 좋은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기억보 박스 위에 보니까 산업구조 경제활동 변화로 보니까 뭐 구도심적을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변화로 복합적 토지 이용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 다음 니은번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단계적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두 번째 것만 기억하세요. 이런 복합적 토지 이용이 뭐가 변화돼서 복합적 토지 이용이 필요한 지역, 뭐가 변화돼서 복합적 토지 이용이 필요한 지역, 또 단계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자, 그런 지역은 혁신구역을 지정한다고요? 복합용도구역 지정한다고요? 복합용도구역.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틀에서 좀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완화시켜주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게 뭐 3번, 4번 같은 경우는 짬뽕에서 문제 낼 거니까 지문이 문제화될 수 있는 지문은 아닙니다. 그럼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복합 용도 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이쁨 개발하기 위해서 플러스 알파 시키려면 뭐가 또 거기에 이 알파를 뭐 하기 위한 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복합 용도 구역 안에서 수립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요? 복합 용도 계획. 혁신 구역이 지정되면 여기서 수립되는 계획이 도시 혁신 계획. 복합 용도 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수립되는 계획이 복합 용도 계획. 이렇게 짝짓기를 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합 용도 계획의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보지 마시고 결정 밑에 준용 고시 이렇게 쭉 나왔어요. 자, 뒤로 넘겨보시면 또 복합 용도 간주가 나왔어. 복합 용도 구역이 지정되면 거기도 뭐예요? 건축구역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되는 간주되는 용도 구역이 뭐냐 이렇게 시험이 나왔어. 그래서 몇 개 여기 용도 구역 여기 아까 우리 7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되는 용도 구역에 해당하는 것은 어디예요? 이 복합 용도 구역하고 도시 혁신 구역이 지정되면 특별 건축 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 이렇게 종합형의 문제도 나왔습니다. 올해 35회 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 그 정도 보시고요. 밑에 있는 내용들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예, 7번에 보니까 도시군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 있죠? 자, 여기는 큰 차이점은, 이 입체 복합구역은 기본적으로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 위에다가 지정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도시군계획 시설이 있는 그 부지에다 지정하는 거예요. 뭐 도로 부지라든지 철도 부지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청사라든지 그 부지에다가 더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복합 용도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군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은 누구도 지정한다고 나왔어요? 거기 뭐라고 나왔죠? 도시군 관리객 결정권자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아까 이 도시혁신구역이나 복합용도구역은 누가 했어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권자는 그랬잖아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권자는 그랬잖아요. 그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는 시도의사 국장이지. 대도시장은 아니죠.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이들이 결정권자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도시혁신구역이나 복합용도구역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권자 지정하지만 도시군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이다라는 지정은 관리계획 결정권자, 즉 대도시장도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고양시장도 도시군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고양시장이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도시사가 지정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복합용도구역도 도시사가 지정해야 돼. 그러나 도시군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은 대도시장도 지정할 수 있더라. 그래서 그 공간 재구조화계획의 결정권자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 그 범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대도시장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차이 있다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52페이지 7번의 기역번의 지정 대상 지역 나왔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의 입체 복합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된 토지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군 계획설 입체 복합구역에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박스에 보니까 까지 보니까 그래서 문제를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은 10년이죠. 10년. 자, 그래서 1박스에 도시군 계획 시설이 준공되고 10년이 경과된 지역에 해당 시설의 개량 또는 정비가 필요한 경우 그런 지역에는 그런 경우는 도시군 계획설 입체 복합구역 정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만 보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기억합니다. 거기 니인번에 완화 보니까 니인번에 AP 있죠. 그러면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이 지정되면 거기에서는 좀 복합 용도의 개발, 기존에 있는 그 시설 부지에다가 더 다른 다양한 용도의 건물도 들어설 수 있도록 지금 복합 개발을 허용해 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더 질 수 있으려면 어떤 기준 완화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런데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밑에 B번에 건별 용적률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당 용도적별 최대한도 200% 이하에서 완화된다. 그러니까 200% 해당 용도적이 적용되는 그러니까 이런 200. 그러면 복합 용도 구역 같은 경우는 주로 여기는 건물의 용도가 완화되고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 구역이다 그러면 뭐는 여기는 용도가 완화되는 게 해당 용도적의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용도가 완화되는 것보다 밀도가 완화된다. 건필 용적률이 완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도 용도 지역지구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해당 지역에 허용되는 용도를 설치할 수 있는데 그런데 건폐 용적률이 완화된다. 그러니까 도시혁신구역은 건폐 용적률이 다 완화되는 것이고 건폐 용도 완화, 밀도 완화 다 완화되고 복합 용도구역은 주로 용도 완화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은 용도 완화보다는 밀도 완화. 근데 밀도 완화라는 게 건폐 용적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완화 범위는 몇 %까지 완화된다고요? 200% 그렇게 딱 정해 최대 맥스. 또 시행령에 의하면 또 이제 150, 200 또 이렇게 막 나눠지는 세부적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나중에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런 공간이 새롭게 다시 재배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발 이익이 발생하겠어 안 하겠어? 이런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설치될 수 다양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개발 이익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개발 이익은 이제 여기 있는 당사자들이 다 꿀꺽 하면 됩니까? 개발하는 개발업자가 다 꿀꺽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개발이익 환수라는 규정도 나오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8번에 개발이익 환수라는 말이 나오죠. 도시혁신구역 그리고 복합용도구역 도시공개 입체 복합구역에서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일정 범위는 환수하겠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참고만 합니다. 자, 나중에 구제 보시고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이제 용도 구획까지 정리해 봤어요. 자 우리 용도 구획 종류 자 7개 외울까요? 개도시 수. 자 그래서 예전에는 개도시 수입 그랬어요. 개도시 수입 복도. 개도시 수입 복도. 예, 개도시 수입. 개도시를 수입하자. 개도시 수입 복도. 자 용도 구역 7개 뭐가 있다고요? 개도시 수입하자 복도. 예, 복도. 네, 개도시 수입 복도. 개도시를 수입하자 복도. 이렇게 7개 외워 놓으세요. 자, 그 정도만 체크합니다. 자, 그리고 예, 넘겨주시고 자, 이제 55페이지에 도시군계 있어. 요 G9까지 배웠어요. 이제 세 번째가 뭐예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이제 기반시설 관련해서 봅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